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원룸이나 임대 아파트에 안주를 했었더라면 올라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 이동하려고 조금 앞을 계속 이렇게 꿈꿨던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봤던 게 서초 레미안 스위트 그리고 롯데캐슬 클래식, 거기 너무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방금 서초 그 아파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충분히 집이 좋은데 왜 속된 말로 넘보게 돼요? 거기를 한 3년쯤 살고 나니까 저는 분명히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물론 이제 뭐 하락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뭐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이 집이 저희가 샀던 금액보다 거의 2배가 뛴 거예요. 그냥 부동산 자산이 한 15억 정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과정 안에 이 아파트가 7억에서 15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저희가 또 일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모으는 과정 안에서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이 부동산 자산이 커지니까 다음 버전 상급지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있었던 당시 현금이 얼마였어요, 대표님? 저희가 순수하게 현금 들고 있었던 게 그 금융 자산으로는 한 3억 정도 또 똑같이 들고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값은 이제 2배가 뛰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판다고선 치더라도 그 자산이 또 꽤 되더라고요. 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한 15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15억 생각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현금 15억이요? 예. 아니 갑자기 현금 3억에서 갑자기 현금 15억으로 늘어났고요? 네, 네.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또 계속 이제 안주하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또 그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루아침에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고요. 운이 좋게 집값이 상승을 해줬고 저희는 그 4년 동안 돈도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를 바라고 저희가 막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차도 사실 내가 뭐 그랜저를 샀어. 그럼 이 다음 거를 어떤 게 있을까? 좋은 걸 계속 또 한번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사고 싶어지잖아요. 집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의 아파트들, 이 상급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기 위해서 정말 주말마다 임장 다니고 많이 알아봤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노선이 갑자기 또 바뀌어버렸잖아요. 뛰어나 갑자기 강남대로. 저희가 그 시점에 이제 빌딩 매매, 건물 매매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었어요. 진영쌤이 그 전년도에 한 1년 전쯤에 중개를 해드렸던 분께서 빌라를 다 지어서 분양을 완판을 하면서 수익이 한 1년 만에 확 남으시는 걸 보고, 여보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거기를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우리 다 정리하면 15억 가지고 그 돈으로 그럼 우리 또 건물을 똑같이 사서 해볼까? 근데 저희는 자신이 있었던 게 첫 도전이지만 어찌됐든 오랜 시간 동안 강남에서 임대를 해왔고, 그리고 강남이 저는 이 일반 땅들이 평당 1,500만 원 할 때부터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자신을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 지어서 뭐 1년 만에 팔아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이동할 돈으로 그냥 건물을 사서 5년 10년 갖고 있으면은 더 그것도 가치적으로 높겠다. 저희는 절대로 사서 뭐 1년 만에 매각해야지 2년 만에 매각해야지 이런 계획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스터님이 그때 그 가슴 아픈 실패한 얘기도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시기는 도대체 언제였어요? 그 아파트를 알아볼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힘들었다가 집은 있지만 어쨌든 사업은 사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생각했던 게 아파트 팔고 그럼 우리 저기 수원으로 갈까 맞아요. 이 생각 했었잖아요. 그걸 깨고서 우리가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복을 했고 그러면 또 돈이 모여졌고 그때 이제 이동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딱 1년 전이었어요. 건물 사기 1년 전. 그때 이제 빌딩 하겠다고 모아놨던 금융 돈을 정말 싹 다 날리고, 네,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에서 그때 나이는 얼마였어요? 한 3억 날렸죠. 그때 3억 현금으로 진짜 날렸고 2억 날렸고 1억은 대출. 그러니까 이게 벼랑 끝에 서본 게 대출 1억을 받았는데 대출 또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접고 진짜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되나 이때 되게 진짜 완전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 대출도 그냥 은행 대출이 아니고 카드론이었어요. 카드론. 이거를 못 갚으니까 돈 나올 데는 없고,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갚으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 진짜 집을 팔까 고민도 하셨던 거예요? 거의 확정 났었죠. 그때 팔고 수원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일도 접고 그냥 수원 내려가서 내가 공장 취직할게. 서로 공장 취직해서 일하자. 근데 사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국적으로 둘이 선택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해야지 이거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팔아서 우리가 빌딩으로 가자는 또 선택을 이제 또 그 양갈래길에서 이쪽을 선택한 게 건물주가 돼버렸네요. 까먹었던 거를 다 회복을 했어요. 다 회복을 했다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이 다시 된 거죠. 이때 마침 이제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간 상황이고, 우리가 이사 갈 바에는 건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왜? 우리가 강남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건물 떨어지는 거 봤어? 못 봤잖아. 그러면은 모든 거 다 걸고 건물에 올인을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람 심리가
10년 동안 안 떨어졌잖아. 근데 11년 차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쫄 수도 있잖아요. 그 어찌됐든 눈앞에 보이는 거는 거짓말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리먼 사태라든지 또 어려운 그 위기들도 많이 왔었어요. 코로나도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강남 부동산만큼 단단한 게 없고 이 부동산 강남 부동산 자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집을 팔고 강남 건물로 가버리면 다시 또 나 무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집이 없잖아요. 맞아요. 집에 대한 소중함을 이미 깨닫고 있던 분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나요? 집은 저희가 한번 사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빵꾸 났던 거 다 메꿨거든요. 자신이 더 있었어요.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은 진짜 큰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은 건물은 내가 내 생에 다시 도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가진 모든 걸 다 걸고 이 큰 걸로 올인을 하고 후에 집은 다시 서초일스를 사더라도 해보자. 이런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 살 때는 내 집이 없는 게 정말 서러웠는데 이 내 집을 팔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저희가 월세에 들어가도 전혀 뭐 기가 죽는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계속 단단해지네요. 맞아요. 아팠지만 단단해졌습니다. 아픈 기억도 많았는데.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그 월세를 내고 역삼동으로 들어왔을 때 더 탄탄해졌어요. 왜냐면 그때 뭘 느꼈냐면 직주근접이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역삼동에서 그 개나리 프로지오 24평 월세를 살 때 저희 회사가 역삼동이었거든요. 진짜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었어요. 일을 하는 그 시간의 질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1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직주근접을 그때 이제 느끼고 와, 회사하고 집은 무조건 가까워야 되겠구나. 이 업무 능률이 확 올라갑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 다음 점프하는 데 있어서 큰 한몫을 또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만약에 저희가 월세 100만 원 아끼고 그냥 서초일스에 우면동에 그냥 살았다고 하면은 또 똑같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평수는 줄이더라도 가까운 데로 옴으로써 인해 진짜 오히려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상황이 더 오히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 대해 시간 쓸 수 있고 또 아이를 케어하는 거에 있어서도 가까우니까 되게 마음도 편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잠깐 집에 갔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을 팔고 딱 건물을 짓는 순간 자산이 어떻게 드러났던 거예요? 건물을 31억 5천짜리를 사고 15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뭐 취득록세도 물론 중간에 내고요. 뭐 멸실비, 뭐 용도 변경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실제 비용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대출이 저희가 35억 정도 됐었어요. 자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실제 결과물이 올라가서 네, 건물까지 완성이 돼야 저는 실제 그 자산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 건물이 부서지고 지어지는 동안에는 제가 자산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가 될지 가늠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거는 70억에서 75억 정도는 되겠지. 그때 당시 저희가 사자마자 건물을 짓는 동안에 불장이라는 걸 맞아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저금리 시대가 열렸고 갑자기 땅값과 건물값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자산을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지어졌을 때 얼마가 될 거라고는. 다 지어지고 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70에서 75억이 아닌 정말 계산만 해보니까 85억에서 90억까지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저희가 서초일스 사가지고 2배가 됐던 것처럼 이 건물을 사서 2배가 된 이런 상황을 맞아버린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정말 운이 좋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략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자산 규모가 훨씬 커진 거죠. 저는 15억짜리 아파트 집주인이었으면은 이게 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니까 85억에서 9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건물주가 돼버린 거죠. 그럼 원래 성화선이 항상 디벨롭 할 때 우리 이때 사서 얼마 엑시트 할 때 계획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처음 빌딩을 샀을 땐 그런 건 좀 계획을 못하고 그냥 하셨던 건가요? 아니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75억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진짜 잔금 치르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땅값들이 막 뛰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6,150만 원에 저희 땅을 샀는데 저희 바로 옆 땅이 저희 땅 잔금하고서 1억 2천에 팔리는 거예요. 2배에 팔려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제 땅이 얼마인지 가치가 가늠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왔죠. 저희가 건물이 다 지어지는 동안 봐보니까 주변에 거래되는 게 1억에 거래되고 1억 천에 거래되고 생각해보면 6개월 네. 만에 그랬네요. 저희가 맞아요. 11월에 계약했고 네. 5월에 잔금했으니까 6개월 만에 그렇게 올라버렸네요. 만약에 그때 두 분이 롯데캐슬을 샀으면 롯데캐슬도 올랐을 거잖아요. 올랐죠.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20억에 받다고 치면은 불장이 오면서 막 한 27, 8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8억 벌 수 있었던 게 그때 건물로 선택을 함으로써 얼마의 차이를 봤나요? 저희가
1억 정도, 5천 정도 차익이 있어요. 수익은 그 정도 봤지만 그때 당시 예상 수익은 35억, 40억 수익을 보겠다. 그런 계산까지도 했었죠. 예. 40억이요? 네. 야, 만약 아파트를 샀으면 8억으로 수익 났을 게 건물 사가지고 20억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그쵸.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이거는 정말 진짜 운이 좋았다. 거기에 우리가 영혼을 또 갈아 넣었잖아요. 남들을 다 뜯어 말릴 때 저희는 도전을 했었고, 그것도 잘 지어서 결과물로 또 우리가 또 증명을 한 거니까, 그 한순간의 선택이 진짜 큰 이렇게 수익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두 분은 그걸 봤다는 이유로 도전한다는 게 뭔가 어떤 데서 끌림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뭔가를 얻으려면은 뭔가를 내놓거나 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크게 얻으려면 크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적게 얻으려면 적게 베팅을 하면 돼요. 근데 저나 진영쌤 같은 경우는 큰 거를 항상 원하고, 큰 거를 얻기 위해서 항상 크게 베팅을 합니다. 그 베팅에 있어서 두 가지 베팅을 하는데요. 금전적인 베팅과 시간적인 베팅을 합니다.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물은 돈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도 그렇고 건물을 살 때도 그렇고 저희는 저희 인생을 다 걸고 가진 모든 돈을 다 걸고 항상 베팅을 하고 그걸 늘 만들어 왔어요. 단순하게 돈만 투자하고 시간만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벼랑 끝에서 잘못하면 그냥 땅떨어지로 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거든요. 단순히 저희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공사해서 얼마를 벌었다, 과정만 보시면은 되게 저희가 수월하게 오신 것 같겠지만 이 과정 안에 저희 진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혹시나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임대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걸 밖으로 표현하고 걱정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와서는 저희는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될 거야. 그리고 안 될 경우에 이렇게도 하자. 우리가 간절하게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어? 그리고 집에 와서 서로 이 걱정을 놓고 이 걱정을 안주거리 삼아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거를 타파를 하죠. 막상 하기로 했어, 도전했어, 시작했으면 저희는 여기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안 될 수 없게끔 계속 같이 둘이 연구하고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은 이제는 결과물도 계속 또 나오고 하잖아요. 또 이제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에 대해서 좀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살면서 저희가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썼어요. 진짜 이거 대본만 잘 나오고 구성만 잘 되면 영화나 드라마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현재 안주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신사동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지만 도산대로에 10층짜리, 15층짜리 건물도 갖고 싶고요.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멀리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5년, 10년 동안 또 열심히 벌고 열심히 투자 잘 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우리 애들도 잘 커서 애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보다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선 치더라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지만 사실 또 그 과정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재미도 있잖아요. 너무 막 심장도 뛰고 해가지고 좀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영상 보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순간의 선택의 기회를 많이 놓을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바꾸려면 어떠한 걸 하면 좋을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선택을 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애매하게 이렇게 얻고도 싶고 잃기도 싫어, 이렇게 걸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선점을 해버립니다. 얻으려면 확 얻어야 되고 잃을 거면 확 잃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걸고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얻을 게 많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안 잃기 위해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얻는 쪽이 더 결국엔 많더라. 그리고 선택을 하셨으면은요, 뒤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리세요. 뒤 돌아봐야 주변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겠지만 온통 너 넘어져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주변 돌아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믿고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저는 이제 할까 말까 하라고 할 때는 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길을 왔을 때 좀 고민이 된다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봤는데 아닌 것 같으면은 빨리 빠지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되잖아요. 잃을 게 점점 많아집니다. 딱
선택을 했을 때 아닌 것 같으면 얼른 빠지셔야 돼요. 그럼 잃는 게 적습니다.